이제 헤드리스 라즈베리 파이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각자 자기 라즈베리 파이를 헤드리스 라즈베리 파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헤드리스 라즈베리 파이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디스플레이, 키보드, 마우스 없이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오직 원격 접속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을 때 라즈베리 파이를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헤드리스 라즈베리 파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기능이 필수적이고, 특히 우리는 현재 무선 네트워크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헤드리스 라즈베리 파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합니까?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을 할 때 주변에 연결할 무선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무선 공유기가 필요하죠. 그 무선 공유기로부터 IP 주소를 받아야 이제 그때부터 무선으로 외부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는 무선 네트워크를 준비를 해두거나, 아니면 무선 네트워크, 무선 공유기가 주변에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부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라즈베리 파이가 바로 우리가 파악한 무선 공유기, 바로 그 무선 공유기에 연결하도록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부팅하면 이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해라고 설정을 해둬야 될 겁니다. 이 설정은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wpa-supplicant.conf라는 파일에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팅을 하면 라즈베리 파이가 이제 내가 설정된 상황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무선 공유기 중에 하나에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무선 공유기로부터 IP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왜 무선 공유기에 접속을 합니까? 라즈베리 파이가 무선 공유기에 접속하는 이유는 라즈베리 파이로부터 무선 공유기부터 IP를 하나 할당 받기 때문입니다. 이 IP는 퍼블릭 IP가 아니고 프라이빗 IP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쨌든 IP를 하나 할당을 받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라즈베리 파이는 이제 외부 세계와 통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PC에서 라즈베리 파이에 원격 접속하기 위해서 이제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를 알아내야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가 도대체 무선 공유기부터 어떤 IP 주소를 할당받았는지 알아야 우리가 PC에서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원격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앞으로 연결할 무선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방법, 연결할 하를로 고치는 게 좋겠죠. 라즈베리 파이가 연결할 무선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것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변에 무선 공유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교에 무선 공유기가 있습니다. 혹은 자기 집에 무선 공유기가 있습니다. 그 공유기를 연결해서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무선 공유기가 없다. 내가 없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자신의 노트북을, 또는 무선 공유기가 있어도 뭔가 무선 공유기가 불편하다 하면은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의 노트북을 무선 핫스팟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노트북을 무선 핫스팟으로 만든다는 것은 자신의 노트북을 공유기로 만든다는 거죠. 공유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 이 방법도 불편하다. 난 그냥 스마트폰을 무선 핫스팟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무선 핫스팟이 작동하도록 하고 한다는 것은 스마트폰이 곧 공유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라즈베리 파이를 켜면 라즈베리 파이가 여기 연결할 수도 있고 노트북에 연결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라즈베리 파이는 외부 세계와 교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를 사용하는 학생이 거의 90%이고 제 경험상 거의 반반입니다. 2번, 3번 방법이 한 반반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다만 아이폰을 가진 학생 또는 맥 노트북을 가진 학생들은 막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 애플이 가지고 있는 그 보안의 정책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무선 공유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무선 공유기가 있습니다. 무선 공유기, 이게 학교에 박혀 있는, 한성대학교 같으면 한성이란 이름의 공유기가 있는데 거기에 접속하든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무선 공유기가 됐든 어쨌든 무선 공유기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노트북이 이 무선 공유기에 접속해서 가기도 하고 하죠. 예. 그런데 우리 라즈베리 파이가 이 무선 공유기에 접속하게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무선 공유기의 SSID를 알아내야 됩니다. SSID. 이 SSID는 이미 알려져 있고 자기 집에서도 자기가 아마 이거 뭐 K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을 겁니다. SSID와 비밀번호를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SSID가 비밀번호를 알고.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가 여기에 접속을 하게 하려면은 부팅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무선 공유기의 SSID와 암호를 wpsapplicant.conf 파일에 저장을 하고 해두고 부팅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 파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파일에다가 접속할 무선 공유기 SSID의 암호를 저장하고 부팅을 하면은 라즈베리 파이가 막 부팅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SSID에 가진 공유기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무선 공유기는 저한테 IP를 하나 발급해 주게 됩니다. 사설 IP인데요. 이 IP를 발급해 주게 됩니다. 저는 이 IP를 가지고 라즈베리 파이는 이제 외부 세계로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어떤 노트북의 경우가 똑같이 이 공유기에 접속해서 IP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LAN이라고 부르고 좀 구체적으로 Private LAN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서로 직접 IP를 가지고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공유기가 할당해준 이 IP는 외부 세계에서 인지할 수 없는 IP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만약에 다른 집에 또 공유기가 있어서 다른 집에 있는 라즈베리 파이에 어떤 그 IP를 하나 할당해 줬다고 하면은 이 집에 있는 공유기가 똑같은 모델이라고 생각했을 때 라즈베리 파이에 할당해주는 IP가 결국에 같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동일한 IP를 가진 이 컴퓨터가 두 개 존재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두 개 동일한 IP를 가진 컴퓨터가 인터넷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이 무선 네트워크 공유기를 중심으로 할당해준 이 IP를 사설 IP라고 부르고 이 사설 IP는 바로 이 네트워크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라즈베리 파이가 지금 할당받은 이 IP는 외부 컴퓨터에서 전혀 접속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라즈베리 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라즈베리 파이가 외부 이 컴퓨터를 접속하고자 IP 주소를 발생시키면 바로 무선 공유기가 이 컴퓨터에 대신 접속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컴퓨터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이 공유기가 라즈베리 파이에 전달해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자, 무선 공유기가 이 사설 IP를 가진 이 컴퓨터에 일어나는 네트워크의 데이터에 오가는 것들을 이렇게 중간에 왔다 갔다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컴퓨터가 이 라즈베리 파이가 사설 IP를 가지고 있지만 외부 세계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에서 이 라즈베리 파이 IP를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설 IP이기 때문입니다. 공인 IP만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 과정은 또 교재에 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이 상황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쭉 알아보면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SD카드,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설치된 탑재된 SD카드를 PC에 USB 연결합니다. 자, 연결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까 연결돼 해놨죠. 우리가 운영체제를 설치한 그대로 상태이면 이미 SD카드가 USB에 꽂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과정은 할 필요 없는데 혹시라도 뺀 학생은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확장자를 잘 보기 위해서 잘못 편집을 하게 되면 확장자에 또 다른 확장자를 붙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일을 만들 때 잘못하면 comfort.txt라는 이름을 잘못하면 파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확장자를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파일 탐색기에서 보기 메뉴를 누르고 옵션을 선택하고, 그래서 여기에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를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는 wpa supplicant.conf 파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파일을 편집하느냐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파일을 편집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상황을 한번 보죠. 먼저 이 문장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입력을 하시고요. 밑에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꼭 입력을 해야 되고, 이 wpa supplicant.conf 파일에는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을 시작할 때, 처음에 부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목록을 쭉 정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선 공유기가 주변에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해당 어떤 무선 공유기의 SSID와 비밀번호 적어주고요. 또 다른 무선 공유기 SSID와 비밀번호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 무선 공유기는 학교에 있는 거, 이 무선 공유기는 집에 있는 거, 이건 학교에 있는 거, 이거는 집에 있는 거, 이렇게 적어줬다고 치면 이렇게 저장을 하고 라즈베리 파이가 만약에 부팅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라즈베리 파이는 내가 접속이 가능한 목록이 두 개가 있구나. 그리고 여기와 여기를 각각 시도해 보려고 할 겁니다. 학교에 있다면 이 무선 공유기는 아예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무선 공유기에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만약에 라즈베리 파이를 집에 가서 부팅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럼 집에 가서 부팅을 시키면 라즈베리 파이는 이 무선 공유기는 발견할 수 없고 이 무선 공유기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선 공유기의 SSID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접속이 가능한 네트워크들 여러 개 만들어 두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여기에 또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기가 노트북을 만약에 핫스팟으로 만들었다면 또 그 상황을 만들어 놔도 되고요. 또 다르게 자기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놨다면 또 스마트폰을 또 네트워크를 또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팅할 때 라즈베리 파이는 어디에 연결할 수 있는지 옵션이 많아지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접속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제가 노트북에 핫스팟을 꺼두었다면 어차피 여기 접속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또 제가 이걸 꺼놓고 모바일 핫스팟을 켜놨다면 어딘가에 가서 여기에 접속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개의 무선 공유기를 지정을 할 수 있고, 만약에 두 개가 모두 다 잡혔다, 무선 공유기가 다 잡혔다, 이렇게 하면 여기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접속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는 또 멀리 있어서 잘 안 잡힌단 말이에요, 공유기가.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서 라즈베리 파이가 잘 잡히는, 신호가 잘 잡히는 것을 잡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조심할 것은, 라즈베리 파이 3를 가지고 계신 분은 라즈베리 파이 3는 2.4GHz의 무선 공유기에만 접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SSID를 적을 때 2.4GHz짜리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라즈베리 4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2.4GHz, 5GHz 모두 관계없이 접속을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메모장으로 작성합니다. 어디에 저장하는 건 바로 SD카드 있죠. 운영체제가 설치된 바로 루트 디렉토리, 바로 그곳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루트 디렉토리 있죠. 요 디렉토리 여기다가 wpa supplicant wp_supplicant.conf란 이름으로 저장하고 파일 형식을 모든 파일로 하지 않는다면 conf.txt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든 파일로 하고 그리고 인코딩도 UTF-8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눅스는 UTF-8 인코딩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문자들, 텍스트 파일을 모두 UTF-8로 다루기 때문에 이걸 ANSI라든가 해놓으면 이게 나중에 부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인지가 안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 꼭 기억하고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면 요게 파일이 하나 생깁니다. 요 안에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파일이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랬으면 이제 라즈베리파이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라즈베리파이 전원을 끈 상태에서 이제 PC에서 SD카드를 뽑아가지고 라즈베리파이에 장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을 켭니다. 라즈베리파이에 전원을 연결하죠. 그러면 부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잘 보면 옆에 조그마한 곳에 불이 두 개가 있는데 LED가 두 개가 있는데 빨간 LED는 전원이 들어와 있다는 뜻이고 그 옆에 초록색 LED가 불이 깜빡깜빡깜빡깜빡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데 거세게 깜빡깜빡 할 거예요. 그러면 부팅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팅하는데 제가 보니까 언제나 한 1, 2분밖에 안 걸리던 것이 라즈베리 4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왠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5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고 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불이 계속 깜빡이다가 부팅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 불이 안정적으로 깜빡깜빡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때 라즈베리 파이에 디스플레이도 연결하고 키보드, 마우스를 다 연결하면 부팅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꼭 한번 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 모니터 연결하고 키보드 연결하고 마우스를 연결한 상태로 꼭 부팅을 시켜서 한번 부팅 과정을 꼭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부팅이 끝나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는 wpa supplicant.conf 파일에 지정된 대로 어떤 무선 공유기로부터 사설 IP를 할당을 받고 정상 동작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정상 동작을 만약에 하였다면 이 WPA supplicant 파일은 SD카드의 루트 디렉토리에서 사라집니다. 어디로 이동하느냐 하면 이 파일이 etc 밑에 WPA supplicant 밑에 WPA supplicant.conf 파일로 이동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팅이 정상적으로 성공했다면 이제 루트 디렉토리, SD카드의 루트 디렉토리에 이 파일이 없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부팅이 실패했다면 이 파일이 여전히 SD카드의 루트 디렉토리에 보인단 말이죠. 자, 그때 그렇게 되고 SD카드를 장착하는 것은 바로 이 윗면인데 바로 뒷면에 이렇게 살짝 꽂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까망색이 보이도록 꽂습니다. 그럼 뒷면에서 보면 바로 보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에 SD카드를 장착합니다. 자, 면을 잘 보고 꽂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카드를 이렇게 장착한다 이거죠. 장착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끝나고 장착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이 다 됐으니까 IP 주소를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가 그 IP 주소를 알아야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지금 무선 공유기로부터 라즈베리 파이가 이렇게 원격 무선으로 IP를 하나 할당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 IP는 사설 IP라고 했습니다. 이 파일은.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 라즈베리 파이에 접속을 하려면 그죠? 어떻게 합니까? 제 노트북 여러분의 노트북 역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지금 여기에 요 무선 공유기에
라즈베리 파이가 IP를 할당받았던 바로 그 무선 공유기한테 접속을 하고 얘한테 IP를 다시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이게 하나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무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노트북에서 이제 PuTT라는 프로그램으로 원격 접속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자, 노트북이 이 라즈베리 파이가 할당을 받았던 바로 이 무선 공유기에 접속이 되어 있어야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이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이 상황에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고, 그렇죠? PC는 라즈베리 파이와 동일한 SSID의 무선 공유기에 연결된 상황이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명령 프롬프트를 치는데 ping이란 명령을 칩니다. 이 ping은 -4는 IP4 버전의 IP 주소를 찾는다 이런 뜻이고요. ping 해서 뭘 찾느냐 하면 제가 라즈베리 파이를 부팅을 할 때, 커스터마이팅을 할 때 호스트 이름을 파이라고 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은 여기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학번을 적으라고 했죠. 저는 지금 여기 파이라고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제 호스트 이름을 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컴퓨터에서 핑합니다. 찾습니다. 파이.로컬 이게 점 로컬이 자동으로 붙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이.로컬이라는 호스트 이름을 가진 컴퓨터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니까 찾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파이.로컬은 192.168.0.5인데 하고 지금 찾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 하니까 핑 명령이 라즈베리 파이에 도착을 하고 라즈베리 파이가 응답을 한 겁니다. 핑 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로컬 있니?라고 이렇게 브로드캐스팅을 하니까 파이.로컬 호스트네임을 가진 컴퓨터가 응답을 했습니다. 나야 하고 나 있어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기 IP 주소를 보내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 IP 주소를 알게 된 거죠. 그럼 라즈베리 파이 IP 주소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알게 된 거죠. 근데 간혹 얘가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어떤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냐면 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IP 스캐너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PC에서 어드밴스드 IP 스캐너를 다운받으십시오. 윈도우에서는. 만약에 맥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IP 스캐너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요. 윈도우 같으면 어드밴스드 IP 스캐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IP 스캐너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찾고 싶은 범위의 주소를 주게 됩니다. 이 찾고 싶은 범위의 주소는 이렇게 192.168.0.1에서 255 사이를 찾아라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자, 여기도 조금 이제 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요 주소를 입력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재 이 PC의 IP가 만약에 192.168.0. 몇 번대였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PC의 IP가 172.132.0점이다. 이렇게 하면 요 주소 존을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윈도우나 맥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이걸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하면 여기서 좀 헤매게 됩니다. 공부라는 건 다 그렇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예전에 알았던 기초 지식 또는 그것을 위한 기초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이 습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공부에 좀 난항을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소존을 치면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라즈베리 파이 여기 있어 하고 이 주소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IP 스캔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보다 확실하고요. 이 방법이 조금 빠르긴 한데 잘 안 되면 이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IP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무선 공유기에서 이제 무선 공유기에 라즈베리 파이를 접속시키고
이제 라즈베리파이 IP 주소를 알아내는 데까지 성공한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서 노트북을 모바일 핫스팟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내 노트북을 모바일 핫스팟으로 설정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트북이 무슨 공유기처럼 행동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모바일 핫스팟으로 설정하면 이제 노트북은 자신의 본연의 일도 할 수 있지만 무슨 공유기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얘가 먼저 이 노트북은 진짜 무슨 공유기 있죠. 어딘가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무슨 공유기에 먼저 접속을 한 상태로 하고 그래야 인터넷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자신을 무슨 모바일 핫스팟으로 다시 설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짠 프로그램은 다 이렇게 나가겠죠. 하지만 라즈베리파이가 이 핫스팟에 접속하게 만듭니다. 라즈베리파이의 WPA supplicant 파일에 바로 노트북에 설정한 이 모바일 핫스팟의 SSID와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부팅을 시키면 이 라즈베리파이가 어디에 접속하느냐 하면 바로 이 노트북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모바일 핫스팟에. 그러면 모바일 핫스팟은 IP를 하나 할당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여기서 짠 프로그램은 바깥으로 잘 작동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즈베리파이는 외부 세계와 통신하기 위해서 노트북의 모바일 핫스팟을 거쳐서 이렇게 외부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외부의 무선 공유에 접속하는 것보다 훨씬 좀 편하게 됩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노트북을 무선 공유에 연결합니다. 여러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노트북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을 모바일 핫스팟으로 설정합니다.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이렇게 네트워크 및 인터넷 모바일 핫스팟 메뉴를 따라가면 이렇게 켬 해서 켜주면 됩니다. 근데 이 절전이 사실 우리가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이 노트북이 절전 모드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바일 핫스팟을 꺼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핫스팟은 계속 신호를 내면서 외부에 무선으로 접속하도록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전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전을 켜놓게 되면 꺼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꺼버리도록 하세요. 절전 모드를 끕니다. 절전 모드를 끄놓게 되고 모바일 핫스팟을 계속 켜놓게 됩니다. 켜놓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걸 탁 켜는 순간 이걸 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노트북은 이제 공유기가 되는 겁니다. 무선 공유기로서 작동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내가 무선 공유기가 됐으니까 나도 나의 SSID하고 암호를 가져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편집 이 메뉴를 눌러서 편집 메뉴를 누르면 창이 뜨고 그곳에서 SSID를 하나 만듭니다. 이 SSID가 다른 친구들하고 다른 노트북을 가진 친구들하고 SSID가 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학번으로 SSID를 줍니다. 자신의 핫스팟의 아이디를 학번으로 줍니다. 암호는 8자리를 줘야 되는데 쉽게 주도록 하시고 이 밴드는 2.4기가를 줘도 되고 5기가를 줘도 됩니다. 그죠? 이 밴드를 해도 됩니다. 근데 라즈베리 파이 3를 가진 사람들은 2.4기가로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바일 핫스팟을 완전히 설정하게 된 겁니다. 자, 요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죠? 요 두 개 이름과 암호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다시 어떻게 합니까? SD 카드에다가 PC의 USB 포트 꼽고 라즈베리 파이에 WPA supplicant.conf 파일을 작성합니다. 이 안에 다른 것도 있어도 되는데 어쨌든 얘를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죠? 이 SSID에 뭘 주게 됩니까? 자기 노트북의 모바일 핫스팟 패스워드를 적어줍니다. 만약에 없이 요거 한 개만 이렇게 만들게 되면 편하겠죠. 요렇게만 하면 이 부팅을 하게 되면 이 라즈베리 파이가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하게 되고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그럼 편해요. 노트북을 항상 갖고 다니니까 노트북 갖고 다니고 라즈베리 파이 갖고 다니면 바로 라즈베리 파이가 라즈베리 파이가 켜면 자기 노트북에 바로 붙을 거니까요. 자, 편합니다.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되고 이제
라즈베리파이를 부팅하면 그죠? 모바일 핫스팟이 노트북의 모바일 핫스팟이 이제 사설 IP를 하나 할당하겠죠. 사설 IP를 할당하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모바일 핫스팟 아까 있는 그 페이지에 노트북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연결된 장치가 보여요. 이렇게. 내 모바일 핫스팟에 라즈베리파이가 연결했어. 그래서 내가 걔한테 이 주소를 할당해 줬어. 그러면서 라즈베리파이에 할당한 주소가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이 라즈베리파이에 할당해 준 주소를 찾기 위해서 핑을 하든지 어드밴스드 IP 스캐너를 실행했던 과정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우 편하죠. 모바일 핫스팟이 할당한 IP 주소를 바로 알게 되니까 알았습니다. 이제 이 주소로 라즈베리파이에 접속할 수 있게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노트북을 모바일 핫스팟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하면 스마트폰을 모바일 핫스팟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스마트폰을 모바일 핫스팟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즈베리파이도 여기 접속해서 IP를 받아야 되고 내 노트북도 여기 접속해서 IP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노트북에서 여기에 접속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핸드폰을, 이 스마트폰이 외부 세계와 연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내가 여기에 무선으로 어떤 공유기에 연결해서 쓰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LTE나 5G를 쓰는 방법입니다. LTE나 5G를 써서 인터넷에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스마트폰에 따라서 핫스팟으로 만들게 되면 이거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서는 스마트폰을 핫스팟으로 설정하면 이렇게 반드시 스마트폰이 LTE나 5G를 통해서 인터넷을 쓰도록 그렇게 강제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에 따라 다르니까 그건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여기에 IP 주소를 라즈베리파이에 하나 할당해주고 무엇을 할당해줬는지 여기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노트북처럼 라즈베리파이 할당된 주소를 찾기 위해서 노트북이 핑이나 아니면 어드밴스 IP 스캐너, 그죠? IP 스캐너 또는 어드밴스드 IP 스캐너 이런 걸 써가지고 지금 알아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먼저 스마트폰을 어떻게 해요? 무선 공유기나 이런 데 연결해서 스마트폰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먼저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데 이 과정은 연결하고 두 번째 이제 스마트폰을 모바일 핫스팟을 설정합니다. 이 사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삼성 갤럭시 노트를 가지고 한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례니까 한번 쭉 그냥 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딘가에 모바일 핫스팟을 설정하는 메뉴가 있고요. 모바일 핫스팟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바일 핫스팟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뭘 하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네트워크 이름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네트워크 이름을 설정을 해줍니다. 네트워크 이름을 여러분 마음대로 지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학번호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죠. 학번호로 하고 이것도 2.4기가 할 것인지 5기가 할 것인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에 따라서 라즈베리파이가 3인지 4에 따라서 해주면 되고요. 그냥 2.4기가 해주면 제일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해줘야 되느냐 하면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이제 또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비밀번호를 보안은 이렇게 했네요. 보안은 WPA2 personal로 해서 보안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8자리로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장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이 무선 공유기처럼 작동하게 됐습니다. SSID하고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WPA 서플리컨트를 SD 카드에 또 저장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줍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핫스팟 SSID 이렇게 적어주고 이런 파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고 SD 카드를 뽑아서 라즈베리 파이에 끼우고 부팅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팅하면 라즈베리 파이가 부팅하면서 스마트폰에 접속을 하게 되고 스마트폰이 IP를 하나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죠? 모바일 스마트 핫스팟이 사슬 IP를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라즈베리 파이는 IP를 하나 할당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역시 지금 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갤럭시인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연결된 기기가 있다라고 모바일 핫스팟 메뉴에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192.168.0.5를 내가 주었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걸 보면 금방 라즈베리 파이 주소가 192.168.0.5구나. 이렇게 쉽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드밴스드 IP 스캐너나 맥 같은 경우는 IP 스캐너나 또는 핑 명령을 쳐가지고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를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방법을 쓰든지 세 가지 방법 중에 써서 라즈베리 파이를 연결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트북에서 어떤 노트북에서 라즈베리 파이와 동일한 무선 네트워크가 연결된 컴퓨터에서 putty.exe를 다운받습니다. 여기 가서 그럼 이런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받아져요.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여기다가 뭘 합니까?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를 치고 포트 번호는 22번 포트를 칩니다. 그리고 커넥션 SSH로 접속합니다. 여러분 아까 기억나시죠?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SSH를 운영체제에서 활성화시켰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죠? 그래서 SSH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접속을 하게 되고 터미널이 접속을 하게 되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조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사례는 만약에 노트북을 모바일 핫스팟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여기에 이 모바일 핫스팟이 되어 있고 얘가 모바일 핫스팟에 접속해서 IP를 하나 할당을 받았고 그 IP를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내가 노트북에서 putty 프로그램을 돌리고 바로 라즈베리 파이의 IP 주소를 줘서 지금 오픈해서 OK 하면 이제 원격으로 라즈베리 파이가 노트북에서 라즈베리 파이에 원격 접속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라즈베리 파이를 주소를 주고 오픈하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accept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accept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 이런 창이 떠요. 로그인.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가 응답을 한 거죠. 로그인 해라. 근데 내가 파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아까 로그인 이런 파이로 우리 정했잖아요. 그리고 패스워드도 파이라고 정했죠. 물론 다른 거 한 사람은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파이를 쳤는데도 안 보입니다. 왜? 안 오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자꾸 교수님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안 보이죠. 파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파이라고 치고 엔터키를 입력하면 이렇게 됩니다. 쫘라락 딱 나오고 이제 쉘이 탁 떨어지게 돼요. 쉘 프롬프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명령을 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원격 접속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잘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령을 치고 하는 것들을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배워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라즈베리 파이를 끌 때나 재부팅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라즈베리 파이를 끌 때 그냥 바로 전원을 탁 분리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PC 끌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원 팍 뽑아버립니까? 아니죠. 시스템 종료를 시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라즈베리 파이에
라즈베리 파이에 어떤 그 데이터들이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한 것들이 아직 저장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근원을 끄면 걔네들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 정상적인 어떤 그 끝내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령을 치는 게 좋겠습니다. sudo halt 이렇게 치면 바로 끝내는 과정을 셧다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안에 저장되지 않은 데이터는 다 저장을 합니다. SD카드에 저장하죠. 우리가 SD카드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우리의 하드디스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 다 저장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이게 푸티창에서, 이게 푸티창입니다. 푸티창에서 제가 sudo halt 치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라즈베리 파이에 원격 접속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sudo halt를 쳐서 라즈베리 파이가 이제 셧다운 과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접속이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먹히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라즈베리 파이를 보면 막 초록색 불이 깜빡깜빡 할 겁니다. 뭔가 셧다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딱 멈추고 파랗게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한 10초 정도면 될 것 같으니까 한 10초 기다렸다가 파란불이 안정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럼 우리는 이제 전원을 뽑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를 어떤 상황에서 재부팅하고 싶다. 그럼 푸티 터미널에서 전원을 분리하고 다시 연결하지 마십시오. 전원을 뺐다가 다시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꽂으면 아까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sudo reboot 명령 치면 라즈베리 파이 리부팅이 시작하니까 당연히 또 접속이 끊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리부트하고 나서 다시 터미널로 다시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즈베리 파이를 끄고 재부팅하는 과정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라즈베리 파이에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외부에서 그렇게 접속할 수 있는 상황까지 모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